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단체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설의 김만수 팔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대국에서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아쉽게 패한 것 같아요. 네, 역시 두 선수 간의 대결은 100번 필승이 10판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묘한 징크스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돌가리기에서부터 승부가 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커제 구단에게 오늘 1패를 하면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상대 전적이 6승 5패가 되겠습니다. 커제주 구단에게 계속 좀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이제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한국 팀을 이루어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이제 신진섭 8단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탕웨이싱 구단에게 이길 확률 얼마나 될까요? 네, 물론 실력 차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텐데 양자 대전 성적을 좀 봐야겠죠. 근데 신진서 선수가 두 판을 뒀는데 모두 졌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탕웨이싱 선수의 이 선발은 우리 한국 선수들의 좀 저격용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좀 부담스러운 상대와 대국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들, 어떤 선수들의 구성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화이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지난해 대회에서는 한국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었죠. 금메달 2개에 은메달 하나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남녀 단체전은 10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남녀 개인전과 혼성 페어는 14일부터 15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 단체전의 우승 상금이 35,000달러로 한화에 약 3,8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여자 단체전이 우승 10,000달러, 한화에 약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개인전이 이제 단체전에 비해서 약 반 정도 규모가 되겠는데요. 우승 상금 15,000달러가 되겠고요. 여자 개인전 우승 상금 12,000달러입니다. 네, 이번 대회는 6개 지역에서 총 4명씩 출전해서 24명이 출전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중화타이페이, 유럽, 미주입니다.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단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하루에 한 판의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이 스위스 리그이기 때문에 점수제로 가게 됩니다. 네, 두 판을 모두 이기게 되면 이긴 팀이 2대 0으로 이긴 팀이 2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1대 1로 무승부가 났을 경우에는 1점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에 상대팀의 총 승점을 합해서 승리팀을 가리게 되는 거죠. 네, 이 스위스 리그 방식은 내가 이긴 팀 선수가 얼마나 많이 잘해줬냐 이걸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어서 내가 이긴 선수를 계속 응원해야 되는 재밌는 방식입니다. 네. 승점, 총 승수, 상대팀 총 승점, 승리수, 대국자 승률 순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전은 이제 초속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초 초읽기로 두기 때문에 게다가 토너먼트로 둡니다. 그래서 이 두 계조로 나눈 다음에 1, 2위가 크로스 대국 후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 보류 시간 1분 10회라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30초 초읽기로 대부분의 투수는 진행을 하지만 딱 10번은 1분 초읽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박정환, 신진서, 최정, 오유진 선수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우승 굉장히 유력해 보였는데 아쉽게 지금 현재 박정환 선수는 커제 선수에게 패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시바노, 무스우라, 후지사와 리나, 뉴에이코 선수가 등장을 해서 역시 좀 여자 선수들에게 주력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 평이 있고요. 네, 일본은 여자 선수들의 랭킹 1, 2위가 모두 출전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도 역시 올해만큼은 바둑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커제, 탕웨이싱, 루민취안, 위즈잉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중화타이페이 선수들의 구성은 어떨까요? 네, 역시 중화타이페이도 좀 자국 랭킹으로 제일 높은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양대 대결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외에 미주팀과 유럽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미주와 유럽 쪽의 이 상승세도 굉장히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프로에게 보통 네. 2점은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도 수준 아니고요. 네. 선으로 굉장히 빡빡한 승부 정도가 올라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다면 결국엔 단판 승부에서는 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럼요. 얘기거든요. 네, 앞으로 미주팀과 유럽팀도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내용 지켜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신진서 8단과 중국 탕웨이시 구단의 대결. 네, 과연 한국의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둬낼 수 있을지 대국장에서 지켜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7집 반이 주어집니다. 돌을 가린 결과 중국 탕웨이싱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이 탕웨이싱 선수는 세계 대회 우승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했습니다. 13년에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탕웨이싱 구단이 93년생인데 네. 이제 20살, 그쵸. 예, 만 네. 20살이 되던 해에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네. 참 대단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끈끈하고 또 바둑 자체가 굉장히 좀 질긴 바둑을 구사하고 있고요. 네. 뭐 수익기나 이런 부분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굉장히 승부 근성이 강한 기사입니다. 네.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역시 일찍 두각을 나타내어서 중국 내에서는 커제 구단의 뒤를 이을 선수 중에 이제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좀 부러울 뿐이지만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세계대 우승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우승한 이후로 연달아 우승하는 선수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네. 커제 선수는 연달아 우승을 많이 합니다만 커제 외에는 연달아 우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또 나름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뛰어난 선수가 다양하게 네.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연속성을 이어가는 선수가 여럿이 있어야만 또 이제 중국의 1인자 자리를 굳힐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렇죠. 그럴 수 없어서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에서는 이제 공한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양적으로는 중국이 항상 앞서 있었지만 네, 한국의 천재 한 명에게 우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옛날 때 이창호 구단에게 우르르 지고요. 또 이세돌 구단에게 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8단 이런 후보군들이 또 초율로 급성장을 한다면 우리 양만 많지 실속이 없다. 이런 좀 공한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그동안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말 잘 싸워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세계대회를 또 굉장히 오랫동안 연달아서 우승을 한국이 차지했던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6개 대회 연속 우승을 네.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시기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면은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열세에 몰려 있습니다. 빠르게 분위기 전환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탕웨이싱 구단이 중국식 포석을 사용을 했고요. 네. 우상기 쪽을 결정하지 않은 채 네. 좌상기 쪽도 3-3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대바둑, 특히 2017년의 바둑은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알파고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는 이 중국식 포석이라는 것이 흑의 승률이 높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네. 근데 알파고의 바둑에서는 이 중국식 포석이 전멸을 해버립니다. 멸종을 해버리는데요. 중국식 포석을 핀 쪽에서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이 프로 기사들도 중국식 포석을 최근에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탕웨이싱 선수가 실로 오랜만에 중국식 포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식 포석을 많이 안 둠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고 나왔는데 또 좌상기 쪽에서는 알파고가 많이 두는 3-3을 네, 택해서 그렇습니다. 절묘하게 좀 조화를 이루어 보려는 네.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중국식 포석이랄까, 이 3연성 포석, 이 굉장히 고전적인 포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나의 진지를 정확히 구축해 놓고 둔다는 좀 수비형 포석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좀 판을 좀 정리하길 좋아하고 난전을 즐기지 않는 선수들은 역시 이런 포석을 좋아합니다. 탕웨이싱 선수도 그런 좀 수비형 포석에 이점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네요.
신진섭 팔단은 2000년생으로 이 탕해신 구단 93년생에 비해서 이제 7살 어린 기사가 네.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입단을 했고요. 입단 시기는 지금 딱 7년 네.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은 나이에 입단을 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죠? 네, 만 12년이니까 초등학교 네. 6학년 때인데 대부분 두 기사 모두 이제 초일류, 그러니까 세계 네. 타이틀을 따는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입단하더라. 네, 이런 공식에 지금 다 맞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국 랭킹은 신진섭 팔단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탕해싱 선수가 13인데 이런 걸로 따지면 다른 선수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의외일 수가 네, 있습니다. 왜 탕해싱이냐? 탕해싱 선수가 박정환과 신진서에게 유일하게 대전 성적이 다 좋은 기사예요. 네. 정말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전략적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전적이 지금 신진섭 팔단에게 탕웨이신 구단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신진섭 팔단이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아서 네. 예전의 전적은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예전의 성적이 바로 올해 두었던 성적이라 네. 네, 올해 한 판 뒀고요. 네. 또 작년에 한 판 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성적인데 신진서 선수의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은 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진 상반기와 선수가 하반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과연 지금 두 선수가 이제 9월에 한번 대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삼성화재에서 대구 또 그렇죠. 했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다, 다 이겼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결국 좀 착각이 나왔죠. 네. 네,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좀 무의미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좌상 쪽의 형태는 다른 형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네. 그 정석 형태로 네. 예전의 정석 형태로 바뀌었네요. 네. 이제 소목에서 나오는 형태로 바뀌어 이제 약간 전환이 됐는데 네. 아마 최근에 두어지는 이제 알파고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신진서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이 정석을 이제 100의 입장에서 두었습니다. 신진서 선수 이제 100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좀 놀라우실 겁니다. 네, 좀 축이 안 되니까 약간 비껴서 장문 형태로 씌웠고요. 지금 일종의 정석처럼 두어지는 게 이쪽을 이제 끊으면은 네, 100은 이쪽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모양을 보고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알파고가 만든 건데 이 형태를 보고 처음에 볼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도대체 100의 귀에서 이 통째로 좀 버리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100의 승률이 이게 의외로 높습니다. 네, 저렇게 100이 먼저 선취점이 있었던 자리에서 네. 버렸는데도 100의 모양이 두터웠다는 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되겠네요. 근데 다만 기풍에 따라 이제 호불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의 실리를 좋아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100이 뭐 하는 짓이냐 얘기할 네. 수 있는 거고 신진서 선수는 이제 세력형입니다. 공격과 세력이 능한 기사라 이 모양은 향후 벌어지는 모든 전투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는 장점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이 갈리다 보니까 흑백이 서로 많이 두어집니다. 판 전체에 큰 힘에 영향을 끼치기 네. 때문에 신진서 선수는 저 모양을 선호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행으로 보면은 100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전체를 묶어가는, 엮어가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100의 입장에서 둬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 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만수 팔단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 좌상기 쪽 형태의 경우. 근데 저도 잡으라고 한다면 마음은 100을 잡고 싶은데, 네. 네, 현실은 흑을 잡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네. 저도 전체를 엮어가고 싶은데, 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슬픈 이유죠. 네. 그런 거였군요. 아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예, 예. 이 세력을 경영한다는 네. 것이 참 어려운 네. 일입니다. 최근에 이 KB 바둑리그에서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 포석이 신진서 선수도 100으로 3판을 뒀어요. 예. 최철한 굉장히 선수도 많이. 흑으로 이렇게 뒀고, 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상대편에 변상희 선수도 이렇게 두고 이 세 판 다 나왔는데 신진서 선수가 2승 1패를 했어요. 이 똑같은 모양으로. 네. 근데 신진서 선수는 이제 전투형이니까 이게 좋다고 보는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도 백의 귀에서 거꾸로 이제 백이 잡히는 이런 모양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네. 손을 뺍니다. 이게 또 최근에 그냥 참 많이 등장하죠. 네. 걸치면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보통. 이 양걸침을 당하면 나쁘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최대한 피하라라는 게 전통적인 이론인데 이 전투를 즐기는 최근에 이 바둑에서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걸치기를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오늘 박정원 선수 바둑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 도서 원래는 백이 좀 껄끄럽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전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작전이다. 이것이 일부러 손을 빼는 이유입니다. 네. 자, 탕혜싱 선수가 어떤 선택을? 수비형입니다. 차분하게 네. 이 본래 기풍대로 단단하게 시켜가네요. 네. 이것도 뭔가 이제 상대에 대한 좀 의식하고 있는 거죠. 상대의 네. 어떤 장점을 피하자라는 건데요. 이쪽으로 걸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전투가 벌어지면 이쪽에서 백이 워낙 단단하니까 일부러 수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쪽은 백은 어차피 여기 안 둔다는 얘기예요. 여기 둘 거면 굳이 여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변화를 꾀하는 쪽은 백이지 내가 아니다. 기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신진서 8단이 상변 모양을 한껏 키워 놓았고요. 네. 이 좌쪽은 좌변으로 어차피 안 받은 이상은 네. 참 하변이 돋보이는 자리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지금 신진서 선수의 세 칸 낮은 협공도 지금 전투를 유도하는 건데요. 네. 이쪽이 백이 좁으면은 흙이 그냥 편하게 삼삼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좀 좁아져서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석이 되면은 너무 좀 좁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백이 이쪽을 좀 넓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지키지 않고 한 번 더 넓히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네. 흙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움직여 나가면은 이런 류의 전투가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세력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삼삼을 들어오거나 그런 양거침을 통해서 전투 유도하려는 수죠. 이런 게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일부러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양거침 할 거면은 이 돌이 없을 때 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굳혀놓고 협공하니까 결국 여기 뒀는데 네. 이게 어떤 좀 결과 나을지요. 약간 논리적인 면에서 보면 흙은 조금 이상합니다. 네. 양걸침을 할 것이었다면 하변돌이 없을 때 네. 두는 것이 좋았고, 그렇죠. 네, 탕회신 구단의 입장에서는 우아기 쪽의 굳힘이 뭔가 좀 집으로 끌렸던 걸까요? 네, 아무튼 좀 더 좌쪽의 네. 싸움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 양걸침을 할 거면 진작에 하고 네.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보통 이런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탕웨싱 선수가 결국은 양걸침을 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약간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인류들이 컨디션 좋을 때는 그런 게 아주 명쾌하거든요. 자, 오히려 이제 신진서 선수가 협공이 있으니까 두 점을 좀 계속 좀 물고 늘어지는 네.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구자로 붙여서 세워놓고 네.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이제 흙의 뭐 싸움이 나쁘다, 또 백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바둑을 둠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신진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처럼 어떤 새가 펼쳐놓고 전투가 두어져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파괴력이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백이 원하는 구도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변 쪽에서 두 점을 공격해 나가다 보면 약간 상변에 펼쳐놓은 백 모양의 세력과도 좀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흑은 굉장히 부담되는 게 이쪽으로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이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원래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보통은 이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이쯤 되면 이제 백은 쫓아가기를 이제 포기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흑이 나가는 게 의미가 덜하게 되죠. 네. 네. 또 벽이 쳐지면은 흑이 뭐 살았다고 해도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요. 나가도 또 벽이 쳐지고. 그러니까 중앙을 장악하면은 이 사방에 펼쳐지는 싸움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처음에 이 손해를 감수하고 백이 이런 정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구친수가 작전으로 좀 포석에서 첫 번째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이 수가 없었다면 흑은 여기를 둬서 편하게 모양을 짤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 탕웨이신 구단이 약간 계책 부족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컨디션이 나도 모르게 좀 안 좋은 건데 우선 탕웨이싱 선수가 일정이 빡빡해요. 네. 지금 이 대회 오늘 대국이 펼쳐지기 바로 며칠 전이죠. 큰 시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성화재의 결승전을 어쨌든 두고 바로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심신이 필요한 상태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타격이 네.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정신적, 육체적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승을 해도 피곤한 판인데 그렇죠. 게다가 졌어요. 네. 사실 세계대회 준우승도 굉장히 잘한 성적이지만 예, 그 결승전만 따로 뚝 떼어서 이제 대결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준우승하고 오면 솔직히 기운이 아무래도 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이게 2등이 가장 아픈 법입니다. 은메달, 동메달 따고 있으면 사람들 웃고 있는데 네, 은메달 딴 사람은 시무룩해요. 맞아요. 은메달 따고 표정 네. 좋은 사람은 못 본 것 네. 같아요. 동메달 딴 사람들은 그 메달 깨물고 그렇죠.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메달을 한 사람들은 비록 중간에는 한 판 졌지만 네. 이 최종국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역시 표정이 밝았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좌 쪽의 정석 진행은 배석 관계상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보면 백이 무리수죠. 부분적으로는. 네.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이쪽 맥을 이제 구사를 할 때 흙이 네.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지금은? 형태를 보시면은 늘고 잡을 때 여기 때문에 네. 이쪽을 막히면은 이제 백이 이제 반대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걸려든 형인데 지금 신진서 선수는 좀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가령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쪽을 이제 끊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은 이제 버림돌 작전을 써서 네. 잡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좀 얻는 이런 류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붙여서 역시 좀 흙이 움직인다면 뭔가 위에서 두드리는 네.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좀 손을 뺀 거는 비슷해요. 이쪽으로 두면은 나가야 되는데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이쪽을 잡으면은 다 틀어막혀서 기분 나쁩니다. 네. 흙이 나가야 되는데 흙이 나가는 형태는 백이 이쪽을 잡고 버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손을 뺐습니다. 네, 좀 지켜놓고 두죠. 이 알파고의 바둑에서 이제 프로 기사들이 많은 영감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의식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확실하게 바뀐 것 중 하나가 알파고의 바둑은 약점을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 밀리는 자리가 네.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흙이 밀어간 자리에 뒀을 텐데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약점을 남겨주지 않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이쪽을 둔다라는 것이
역시 좀 알파고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네. 신진서 8단의 어떤 좀 바뀐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처리를 해두고 하변에서 네. 또 아예 손을 뺐습니다. 네. 자, 제가 보는 이 바둑에서 가장 여기서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이 선을 아예 살리고 나왔거든요. 네. 좀 만약 이게 지금 문제다. 이 바둑에서 흙은 어디를 둬야 되냐라고 만약 문제를 낸다면 네. 이거는 문제로만 따지면 뭐 이건 무조건 여기 둬야 돼요. 이쪽이 내 모양도 넓히고 백을 모양도 네. 지우고. 흔히 얘기는 대세점 아닙니까? 그러네요. 딱 정중앙이네요. 근데 이거 참 두고 싶은데 네. 여기를 백이 잡으면은 선수로 잡히는군요. 네, 이거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잡히는 게 6집이에요. 선수로. 덤이죠. 네. 선수로 네. 6집이면 엄청나게 큰데요. 근데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아무리 너무 좋은 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백이 결국 여기를 이제 집으로 가는 바둑은 백이 이건 못 이깁니다. 이거는 백이 필패고요. 면적이 좁지요. 네. 백이 들어오게 된다면 백이 어딘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움직이는 것도 이제 흙이 두게 되는데요.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이 정도 뭐가 돌이 좀 있어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네. 백돌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돌은 움직이기 어렵고요. 자, 그래서 지금 탕해싱은 지금 가슴, 머리는 여기를 두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슴은 좀 여기에 두고 싶은 거예요. 이거 프로들이 저런 거 못 견디거든요. 역끝내기 당하는 네. 거, 지금 선수로 끝내기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로 네. 역끝내기를 좋아하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봐도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저 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이지만 백은 안 받아요, 결국. 그렇죠. 백이 네, 받고 있을 받죠. 여유는 네. 없죠. 네. 백은 두 군데 다 뺏기면 안 되니까. 네. 탕웨이신 구단이 집으로 정말 네. 짠 그런 수를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돈이 생겼는데 너 지금 은행에 넣어둘래? 아니면은 너 뭐 하나 좀 투자 좀 더 해볼래? 이건데 투자를 여기 두면은 좀 크게 좀 이익을 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작긴 하지만 확실한 돈을 챙길 수가 네.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은행 금리냐 아니면 네. 펀드나 주식 투자냐 뭐 네. 이런 느낌이 되네요. 근데 어른들은 네, 현찰을 챙기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네. 아니 바둑 두는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이 너무 좋아 보여서요.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싶죠. 네. 이게 투자도 이게 리스크가 커 보이는 네. 투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별로 안 볼 것 같은 네, 투자가 네. 있거든요. 아까 그 중앙의 착점은 좀 손해를 거의 안 볼 것 같은 투자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크게 이득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모양이 다 깨지면은 네. 이익이 없긴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탕해싱의 선택은 일단 현찰이었습니다. 네. 상변을 이 끊어서 넣는 데까지 실리를 네. 크게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고민하는 게 딱 이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가 뭐 복잡하면은 그거는 읽기가 어렵진 않은데 지금처럼 이게 현찰이냐 아니면 중앙에 세력을 얻어가는 거냐 이런 쪽의 고민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선택의 장면에서는 네.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변도 네. 원래 백의 모양이 또 펼쳐져 있었던 그렇죠. 곳을 지금 흙이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게 폭이 지금은 중앙이 좌변의 폭이 상변보다 훨씬 넓어져서 네. 지금은 이제 중앙과 맞물려서 이쪽이 훨씬 좀 눈대적으로는 확실히 큰데 네. 네. 어쨌든 한 점을 잡히는 게 좀 싫은 거죠. 네. 하여튼 이 바둑에서 가장 승부는 누가 이길지는 물론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흙의 선택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상변을 선택했던 탕웨이신 구단의 수가 과연 이후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바둑은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좀 알파고스럽게 두고 있어요. 네. 네,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은 알파고는 중앙을 중시합니다. 중앙을 중시 이런 수를 많이 두는데요. 이런 거 당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알파고 스타일을 좀 따르고 있고 탕웨이싱은 역시 좀 어떤 콕콕 찌르는 그런 유의 사람 심리에 좀 민감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신진섭 8단은 약점을 지켜놓고 중앙을 중시하면서 예, 알파고와 비슷하게 네. 두어가고 있네요. 예, 하변도 확실하게 한 점 버리면서 흙의 집에 커지는 것을 방비하고 있고요. 이제 뭐 감각적으로는 중앙 쪽 띄워두나요? 네, 그래야죠. 일단 이 석점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중앙을 틀어 막히면은 답답합니다. 일단 뭐 잡히는 게 가장 나쁘지만 항상 갇히는 거 그 못지않게 나쁩니다. 네, 세 점에서도 두 칸 띄는 수지만 두 칸 띄워놓고 보니 네. 중앙이 어마어마해 보이네요. 네, 좀 깊숙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네. 거기를 입고 네. 싸우나요? 설마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네, 이어서. 그냥 응수타진 정도로 한번. 네. 네. 정말 예상치 네. 못했던 응수타진입니다. 지금 이 모양 이쯤 되면 아마 탕웨이싱 선수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 돌이 와 있으면은 있는 것도 되고 네. 아까 둘 수 있었죠. 여기도 공격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역시 이게 막히니까 전혀 다른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좀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 와도 이제 백이 뭔가 두겠죠. 네. 이쪽으로 두면은 이 정도 오는 거는 산다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나갈 데가 없습니다. 또 바로 막히고 다 막혀 있어요. 네, 그러면 거의 한계치가 요 정도인데 요 정도는 지금 집이 보시면은 네, 둘레 8줄에다가 거의 9줄이니까요. 70집에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거 다 틀어 막 흙이 다 얻어도 70집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탕웨이싱 구단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어놓은 응수타진이 저수를 두기 위한 네. 수인데요. 저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이어달라는 건데 일단 이 두 점이지 석점이 잡혀 있으니까 네. 좀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은 나중에 맛도 나쁘지만 이쪽으로 두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큰 끝내기 수단이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흙은 뭐 이걸 기대하고 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나중에 끝내기로 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탕웨이싱 선수가 좀 이제 두는 게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이런 류의 수는 꼭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나올 수도 있어서 중앙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두라는 건데 네. 이거 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선 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더더욱 깊숙이 네. 들어가기가 이게 다 대학수가 되고 있죠. 왜냐면 흙이 삶의 폭이 없어지는 거죠. 네, 원래 일단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거 다 없애놨어요. 지금 들여다본 수도 붙이는 수를 딱 보이게 네. 착점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들여다봤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안 이어도 되는 좀 흙이 왜 들여다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신진섭 8단이 굉장히 응수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신진섭 8단이 탕웨이싱 구단에게 승리를 거둬낼 수 있을까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단체전 1회전 2경기입니다. 네, 1회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아쉽게도 중국의 커제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악수를 좀 더 두는 바람에 네, 원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좀 오히려 자기의 길목을 좀 막은 꼴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은 격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바둑을 보시면은 흙의 모양 요 세 개를 합치면 대략 30집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보느냐에 좀 다른데 백이 들어가면은 결국 깨지죠. 네. 이쪽도 백이 들어가면은 모양이 한 번에 집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대략 25에서 30 정도, 30이 많이 봐주는 거고 25면은 좀 그냥 무난하게 보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흑의 집이 60집밖에 안 나요. 아, 그래서 신진섭 팔단이 붙여서 집을 지어도 괜찮다 네. 이런 뜻인 거군요. 지금 보시면은 백의 집이 이쪽 돌은 잡은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딱 30집입니다. 5집은 돼 35집이죠. 네. 여기서부터 5줄씩 늘어나는데 좀 여기까지 45집, 55. 요 정도 선에만 집에 놔도 개간이 맞춰져 있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백은 하나 물러서도 그게 나쁜 바둑은 아닌데 신진서 선수가 이제 그렇게 느슨하게 두는 바둑은 아니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싸움을 걸어갑니다. 지면 젖혀라. 흑이 젖혔지만 백이 네. 곳곳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 끊어서 싸워가네요. 자, 이때가 이제 흑이 좀 어려운데 자, 원래는 약한 돌을 살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약한 돌이 여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서 두어가고 네.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지금 두는 게 물론 맞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선택으로는 어쩌면 흑은 여기를 두고 늘고 백이 받아야 될 때 이쪽을 둬서 깨러가는 게 좀 더 좀 승부세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백이 양보하기에는 좀 싫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거면 붙이지 않았겠죠. 어차피 백은 좀 강하게 둬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두고 쑥 들어가서 승부수로 가는 게 백이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흑도 좀 쉽게 처리하지만 백도 좀 쉬워졌습니다. 네. 지금 탕웨이시 구단은 그곳을 늘어서 네. 한 점 축으로 잡는 수와 네, 하중앙 쪽 뚫고 나가는 수 그렇죠. 뭔가 좀 네. 맛보기 해보자는 의미 같은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뭐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판의 형세와 배석으로 놓고 보면은 네, 흑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한 점을 잡아도 네. 백에게 경계선을 너무 쉽게 내어준다는 뜻인 그렇죠. 거군요. 흑의 집이 60집인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집이 나면 60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덤도 있고 네. 예, 백이 좀 편안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둑의 경향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느긋하게 두고 있으면은 흑의 승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둑이 되면 결국 굉장히 미세하지만 반집 한 집 반 이런 식으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백은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더 넓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진서 선수는 이런 식의 바둑을 좀 구사하진 않습니다. 네. 집바둑 유형은 아니죠. 세력을 펼쳐 놓아도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네. 쪽이지 집으로 만드는 쪽은 네. 아닌 거죠. 지금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좌중앙은 두터우니까 이제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장 좀 두고 싶은 건 이 축을 노려서 한 번 더, 2번을 두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이 정도만 둬도 나가는 축이니까 그게 받기가 아주 껄끄럽죠. 그렇네요. 축머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예 네. 더 강하게.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흔히 저희가 엮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거네요. 이게 이쪽을 젖히면은 뭐 끊어서 보통은 네. 늘어서 이제 백이 다 돌이 약해지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또 붙여서 네, 끊길 유도해서 이렇게 묶어가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 축 때문에 흙이 좀 괴로워요, 두기가. 그렇네요. 네. 이쪽 저쪽 붙여서 네. 싸우면 흑이 응수하기가 어렵군요. 지금 흙이 원래 돌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축 때문에 반발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네. 하나 붙여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득이라고 보는 거네요.
다만 이제 백의 흑의 입장에서도 이쪽이 튼튼해지고 빵따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조금 남습니다. 네. 젖혀 나가면은 무난하게 아. 두는 것은 이제는 좀 괴로워졌습니다. 축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흘러가는 흑이 수가.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비켜 받아야 되는데 약간의 약점이 좀 생겼죠. 그렇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좀 돌보아야 할 네.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아, 정말 이 충머리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바둑은 근데 백도 좀 모험을 선택을 했어요. 미세하지만 안전하게 유리함을 닦아가는 쪽보다는 변화를 택했기 때문에 이바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는 네. 정말 뻥 뚫리는 자리인데요. 거기 뺏기는 순간 백의 모양은 이제 와르르 무너지죠. 네. 뒤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기조차 쉽지가 않은 게 막고는 있는데 이 모양이 엷어요. 이런 식으로 두면 끊어지니까 그러네요. 계속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두게 되면은 흑은 백은 홧김에 그냥 손을 빼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또 반면에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흑이 백이 이쪽을 이제 흑이 마무리돼서 백이 여기 뒀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 모양이 여기 뒀을 60입니다. 근데 흑이 이 모양이 모두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면으로도 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누가 두느냐가 이바둑의 좀 중반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지금 흑이 손을 빼고 둘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네, 이제 사활이 걸렸죠. 네. 근데 흑은 사활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흑도 좀 무난하게 뭐 평범하게 둘 수 있는 그런 형세도 아니고 네. 그런 상대도 아니죠. 네. 자, 지금 압박을 가는 거는 실은 중앙을 자꾸 튼튼하게 두는 것은 중앙에 약간 이 나래자 흑을 공격하는 척하지만 네. 실은 여기 빨리 두겠다는 뜻입니다. 아, 자, 여기서 흑이 받아주나요? 손을 네. 탕웨이신 구단도 계속 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까 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바둑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두 선수가 상대가 딱 한 번만 딱 비틀어도 거기에서 바로 비틀어 가잖아요. 네. 그대로 받아주는 법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좀 탕혜신 선수가 백의 의도대로 좀 끌려가는 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끌려간다는 것 네. 자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봐야 네.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결국 받았는데 아마 탕혜신 선수가 평상시라면 아마 여기 무조건 손을 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잡히진 않겠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좀 느슨해 보입니다. 네. 갑자기 그수를 두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네. 푸근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네. 하중앙 쪽을 노력합니다. 탕웨이시보다는 지금 중앙에 그 나릴자 부근, 네. 백이 천원 부근에 두어서 집을 지어도 이쪽에서 이득을 보면 맞춰갈 수 있다고 봤던 걸까요? 지금 좌변의 백의 모양이 딱 60집이에요. 65집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네. 65집인데 흑은 요 세 개 합쳐서 30집. 이 형태도 보면 그냥 대략 봐도 30이 조금 덜 되는데 두 개 합쳐서 이제 60입니다. 30이가 60이면은 62, 65 이상은 나질 않죠? 그렇습니다. 흑은 100은 65를 이미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은 어디서 뭔가 좀 끊어서 뭔가 잡지 않으면은 지금은 집으로는 추격이 어렵습니다. 네, 비켜 막는 게 좋은 수고요. 지금 이런 모양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둬서 이쪽을 잡는다고 해도 이 석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빵따냄으로 잡는 거는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거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은 백이 버려도 오히려 충분히 네. 정리를 해나가는 좋은 수순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곳을 밀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흐름이 내가 컨디션 좋거나 흐름이 되면은 이걸 하고 손을 빼는 이런 류의 착점은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번 결정을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지어버리던가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질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탕예싱 선수는 뭔가 여기 한번 뒀다가 여기다가 여기 한번 뒀다가 여기 한번 뒀다가 뭐 이거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좀 무책임한 수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네. 보통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수가 안 보인다 뭐 이러잖아요. 네. 뭐 프로기사들은 막연하게 도대체 어디도 될지 모르겠다. 이제 컨디션 나쁠 때는 막연하게 답답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어디도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해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컨디션 나쁠 때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실 텐데 대체로 이제 좀 3급 언저리 분들이다 치면은 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밑으로만 가고 있고 너무 좀 좁은 데서 싸우고 있고 네. 네. 중복이 되기도 네. 하고요. 컨디션이 나쁠 때 나오는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 전체를 못 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바둑은 사실 안 둬야 되는데 아, 네, 안 두기 쉽지 않죠. 네. 그럴 때는 대국수를 줄이고 네. 좀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를 조금 하는 것이 네. 좋은 건가요? 원래는 바둑팬 분들이 그때는 도도 잘 못 이기니까 그냥 네. 차라리 구경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마음 맞습니다. 먹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네. 괜히 점심 내기 하셔서 네. 밥만 많이 사주시게 되고. 네.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안 두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 또 이 프로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둬야 되는데 네. 제가 또 이게 경험해 보면 컨디션 좋을 땐 누구나 좋은 바둑 두고 승률이 높아요. 근데 진짜 또 차이가 나는 게 이 컨디션 좋지 않을 때 승률입니다. 아, 이 보면은 인류기사들은 어떻게든 그걸 자기 흐름으로 바꿔내서 네. 견디고 견뎌서 어쨌든 관리를 이겨내는데 하죠. 네. 예, 보통은 그냥 좀 무기력하게 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백은 약간 바꿨어요. 백은 우변을 이쪽으로 갔고 흑은 반대로 갔는데 서로 빵 따낸 네. 형태가 됐네요. 네. 우변과 상변의 바꿔치기는 어땠을까요? 비슷한가요? 지금 집으로만 놓고 따지면 백이 손해죠. 아, 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는 뭔가 노림이 있는 겁니다. 그 노림이 원래 이 노림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다 네. 보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 마흔수가 이제 버티는 수예요. 네. 보통 이런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흑이 막는 것은 끊긴 약점도 있고 끊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 보셨을 텐데 여기 껴붙였을 때 두기가 아주 껄끄럽습니다. 지금 단수를 쳐도 패고요. 네, 하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 패가 그렇죠.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죠. 그래서 쥐나는 거는 프로도 똑같아갖고 네, 이제 붙이고 양보하고 말라는 건데 네. 이렇게 양보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백이 이득을 받죠. 선수로 살았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형세가 불리한 탕예싱이 버틴 수입니다. 끊는 수가 네, 축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준비된 수였군요. 근데 오늘 탕예싱 선수가 좀 보통 이런 걸 안 해놔서 흑이 이렇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축인데 네. 하필 이거 해놔갖고 그러네요. 네. 괜한 손찌검이었군요. 네. 자, 뭔가 이 판은 물론 인류들의 바둑이라 그 차이라는 건 항상 미세합니다만 네. 어떤 그날의 뭔가 운이랄까 흐름은 백에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이 안 돼요. 묘하게 축이 안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중앙의 간격도 두 칸이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다음 수를 맞추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고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겠습니다. 네. 많이들 이거를 이제 끌고 나오려고 하실 텐데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사실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두 칸 간격이 네. 참 끊어가고 싶네요. 네, 두 점 머리를 때리는 급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수는 끊어서 빵따냄으로 잡으려고 그러고 고수는 포위해서 사활로 잡으려고 하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백은 빵따냄도 한 집밖에 나지 않았다. 네, 빵따냄은 세력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앙빵따냄 보통은 굉장히 네. 두터운 세력인데요. 신진섭 팔단은 곤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까지 넣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완전히 갇히는 형태가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뭐 흙은 어쩔 수가 없죠. 흙은 전 지부족입니다. 지금 이제사 상변을 이제 얻었고 여기도 이제 원래 좀 양보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백이 끊는 걸 잡았으니까 이제 집으로는 이제 흙이 추격을 했어요. 이제 중앙에 저 한 5점을 어떻게 살려 나와야 될지 그 부분은 고민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둑 자체는 백이 이 바둑 깔끔해요. 그러니까 60집, 65집, 65집인데요. 네. 흙은 이쪽에 2개, 3개가 30집. 한 5집 늘었습니다. 이쪽은 대략 이렇게 되는 자리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5집이 늘었어요. 네. 이 형태를 보시면은 7개죠, 8개죠, 24. 60집이에요. 그럼 백이 흙이 여기서 덤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덤이 나긴 좀 어렵죠. 딱 그 정도의 차이인 거군요. 네. 덤과 우상 쪽 흙의 네. 모양 정도의 차이. 그렇죠. 아까 중앙을 뺏겼을 때는 반면으로도 나쁜 바둑인데 네. 이제 백이 조금 늦추면서 네, 흙이 추격을 좀 했습니다. 집으로는 조금 네. 흙이 따라온 상황이네요. 네, 그 자리 역끝내기로 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선수도 형세 판단이 이제 많이 올라온 게 결국 여기서 덤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흙이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됩니다. 네. 그러면 2집, 4집, 5집이잖아요. 네. 백은 2집, 3집이니까 이 2집밖에 안 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반면 2집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견뎌내겠다는 뜻이죠. 흙이 받은 건 좀 어쩔 수 없어요. 네. 이 백은 유리한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한 판의 바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끊어서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네, 좀 일부러 안 두는 거죠. 네. 굳이 공배를 끊어서 네.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네. 보는 거군요. 유리한 측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대가 이제 상대가 먼저 무리를 해오겠죠. 불리한 네. 쪽에서. 그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네. 연결해라. 그냥 좀 덤 정도 우세한 걸로. 여기만 좀 지켜내면은 백집이 깨질 지역은 아예 없고요. 네. 당일신 구단이 오히려 네.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커제와 박정원 선수 바둑에서 나왔습니다만 박정원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둬서 너 제발 연결 좀 해가라 그랬는데 결국 연결 안 했죠. 네. 그러니까 프로들 바둑에서 이 정도 레벨 바둑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바둑이 나온다면은 그건 연결한 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탕혜신 선수도 어떻게든 안 이으려고 할 겁니다. 네, 저수도 재밌네요. 지금 네. 어떤 의미인 거죠? 복합적인 건데요. 우선은 백이 젖히게 되면 이쪽을 끊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이 끊으러 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백이 끊으러 갈 때 이쪽으로 끊어 와야 되는데 네. 중앙을 꼬부려서 끊게 되면은 네. 이쪽에 돌이 있으면 묘하게 이렇게 바로 끊어지죠. 없으면은 축으로 잡힙니다. 네. 축으로 잡히는데 미리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끊는 수를 염두에 둔 붙인 수였군요. 이 탕혜신 선수가 가장 이 장기로 하는 게 바로
이런 시점에서 버티기가 세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묘수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늘어두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중앙을 끊어갔을 때에 백돌도 끊기는 그 수가 남았네요. 지금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하나 원래는 이쪽으로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파고들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이 바둑은 지금 탕혜싱 선수가 처음에 너무 단조롭게 뒀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아까 이은 게 이 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 수가 두다 보니까 네. 바둑 자체가 너무 단순해졌고요. 아까 여기도 결정 지은 게 중앙에 대한 어떤 이 변화를 모두 없애서 너무 판이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탕희신 선수가 지금 묘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생기지가 않네요. 네. 초반에 너무 단순하게 모양을 다 정리해 버린 것이 네. 탕웨신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실착이었던 거군요. 네, 뭐 지금 계속 이쪽 저쪽으로 찔러보지만 신진섭 팔단의 철벽이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네요. 아, 그쪽으로 있나요? 네. 제가 보면 오늘 탕혜신 선수가 네. 일단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군요. 네, 있더라도 여기 있나요? 네. 네. 좀 좀 의외이긴 이해가 안 합니다. 되는. 네. 상변 쪽 그렇다고 끊는 수를 노리기도 좀 어려워 네네. 보이고요. 어디 있더라도 이제 이쪽으로 이어야 될 텐데. 그렇죠. 보통 네. 그냥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고. 물론 이게 뭔가 이유는 있습니다만, 네. 이 끊겼을 때 이게 살게 되니까, 네, 이유는 네. 있는데, 이거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빨리 내가 뭘 지킬, 수를 내려고 하니까 지켜라. 오히려 지금 백에게 승리로 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 수예요. 네. 안 그래도 하변 쪽 두고 싶은데, 네. 예, 그쪽으로 자동 안내를 해준 거군요. 일단, 이수는 뭐, 나름 노림은 굉장히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둬서 여기 끊었을 때, 네. 나름대로. 네, 이쪽 끊었을 때 이쪽이 약점을 놓아서 끊을 수도 있고 이쪽이 끊어지면은 네, 백이 흑이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노림은 굉장히 있는 수인데 너무 보인다는 게 네. 네. 너무 보이다 보니까 성립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게다가. 그냥 지켜버리네요. 네. 네, 확실하게 지켰네요. 이 하변은 붙여놓는 수 자체로 방비가 네, 되는군요. 이게 지금 여기 이은 거는 수로 보면은 약간은 이해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짜리에 불과해서 네. 그냥 한 집짜리를 둔다는 거는 지금 내가 뭐 노리는 거 있다. 그거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럼 너 그렇죠. 뭐 노리니, 뭘 노리고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끊는 거 하고 여기 끊는 거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다 두 개 지켜버리고 끝. 네. 약간 황당한 아, 좀 수입니다. 숨겨진 노림이 있었어야 하는데 네. 너무나 눈에 보이는 노림이라서 신진서 선수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네요. 뭔가 더 눈에 일반적인 저희 눈에 띄지 않는 묘수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흑이 중앙에 이은 수는 글쎄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탕웨이신 구단이 컨디션이 좀 안 좋긴 네. 안 좋은 것 같고요. 반대로 본다면 신진서 팔단이 또 네. 그만큼 변수가 없도록 판을 잘 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바둑에서 역시 이 바둑에서 항상 어떤 눈앞에 실리냐 아니면은 좀 불확실하지만 이 대세점을 차지하느냐 거기서 항상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요. 네. 네, 오늘 거기서 선택이 역시 네, 중앙에 대세점을 뒀어야 된다.
중앙에 원래 이 모양을 흙이 둘 수가 있었던 지역이죠. 이쪽을.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올 기회가 있었죠. 그럼 이렇게 지금 됐다고 보면은 이쪽에 모양이 생길 수도 없고 이쪽에 백의 모양은 재밌는 게요. 이쪽에 백이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여기를 못 들어와요. 백은. 이렇게 서로 뚫고 뚫리면은 백이 손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봐도 묘한 점인데 아,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이쪽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반대 이쪽 깨는 건 눈앞에는 좋지만 백도 마음 편하게 깰 수 있게 돼서 봐도 진짜 오묘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지키려고 네. 하면 할수록 내 모양도 지켜지는 것이라는 거. 네. 예, 참 어려운 진리인데요. 오늘 바둑에서 크게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 모양을 지켜주게 해주는 게 내 모양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오늘 참 절묘한 장면입니다. 예,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 같긴 한데 아내의 잔소리를 잘 견디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비슷한 맥락 같지 않나요? 잘 견뎌야 되죠. 네. 이 아픔을 한 번만 견디면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네, 잔소리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한 번만 잘 견디면 견디면 되는데 거기서 욱하고 했다가 지금 탕희 씨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네. 낳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네. 왜 꺼냈냐면요. 네. 이 바둑 TV를 또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 네. 또 연말이다 보니 또 네.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또 이렇게 아내의 잔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견디고 넘어가시라는 의미에서 꺼내봤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네. 이미 여러 번 사고를 쳐서 네. 자 어쨌든 네. 불리한 얘기니까 빨리 바둑 얘기로 바꿔야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저치중이 네. 그래도 탕웨이신 구단이 마지막으로 좀 노려봤던 것 같아요. 네. 수가 좀 크게 날까요? 어떨까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네. 괜히 말대꾸 한번 했다가 혼나는 중 같은데요. 아, 저건 지금 말대꾸하는 순 거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손해습니다. 네. 사실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큰 수는 안 나는 네. 그런 형태인 근데 것 지금 같네요. 또 백이 그럴까봐 네. 2중, 3중 잠금 장치를 또 해놔갖고 이거 또 이게 설령 끊기더라도 백은 살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발을 하는 시기가 탕혜신 선수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네요. 버티는 것을 장기로 하는 선수지만 예, 네. 지금은 더 이상 해볼 때가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정원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뭐 이런 게 딱 보시기에도 그냥 뭐 치열한 게 눈에 딱 보이는데 네. 지금 뭐 탕혜신 선수는 그냥 앉아만 있을 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게다가 단체전이니까 네.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그 네. 부담감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지면 같이 출전한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네,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가 참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평균 대국 시간도 개인전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1.5배 이상 차이가 길어요. 나죠. 예. 근데 또 그런 과정에서 재밌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네. 이번에 뭐 KB 바둑리그에서도 결승전인데 윤찬희 선수와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네. 이창호 구단이 물론 미세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데 윤찬희 선수가 이 단체전에 대한 이 압박감, 게다가 결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못 이기고 마지막에 굉장히 엄청난- 착각이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단체전은 못 던지고 이기는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커서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런 심리전이 네.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배짱 싸움이거든요. 네. 이 배짱 있게 두냐 못 두냐인데 일반 기사들도 처음에 우리 입단을 하면
보통 이제 TV 대국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TV가 아닌 일반 예선 대국은 참 잘 두는데 이제 본선은 보통 다 TV 대국을 하죠. 그러면 이제 덜덜 떠는 경우가 많아요. TV 대국만 뒀다 하면 진다 네. 하는 기사들이 꽤 있어요. 네, 네. 저도 그런데요. 이게 남의 같지 않은데 해설할 때는 안 떠는데 이게 바둑만 두면은 왜 이렇게 떨린지. 네. 저도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예. 자, 이제는 지금 큰 경기와 단체전에서는 그만큼 압박감이 그렇습니다. 지금 큰 큽니다. 부분이고요. 네. 저도 특히나 그 굉장히 예전 대국인데도 재방송이 좀 나오다 보니 그 탕리 선수와 네. 졌던 네. 한쪽 미녀 대결이 재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네. 바둑이 많이 좋았는데 네. 예, 저도 중반까지는 뭐 그냥 탕리 선수가 던져야 되는 대국이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때 이후로는 TV 대국의 압박감이 원래 없었는데 네. 그게 생겼어요. 그렇죠. 울렁증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예,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그 대국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예. 실수도 실력이죠, 뭐. 이게 그게 나도 모르게 생기니까요. 네. 지금 탕혜신 선수가 뭐 못 두려고 해서 못 둔다 표현은 제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금 불리하게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네. 그런 경우인 거죠. 네, 지금 끝내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워낙에 변수가 나오기가 좀 힘든 네, 형태였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끝내기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이거는. 네. 뭐 난이도가 좀 높아야지 실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형태의 대국은 솔직히 반집 승부가 나도 좀 계산하기 쉬운 바둑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쪽에 속하죠. 네. 이 바둑은 보통 이런 거죠. 이게 보통 이 바둑팬 여러분들이 친구분들과 바둑을 둘 때 하수들이 여기서 내가 둬도 이기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 제가 둬도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둬도 이기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은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끝내기 수준입니다. 내가 둬도 이기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둬봐라 그러면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다행히 한국의 신진섭 네. 8단이기 때문에 예, 믿음이 갑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단체전입니다. 1회전부터 중국과 만나서 한국이 두 판 다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쉽게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패했고요. 네. 다행히 신진섭 8단이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것 같은 형세입니다. 네. 지금 이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내기 하는 요령은 항상 중앙은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이런 자리가 백이 젖혀 있는 선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잡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변과 귀에 잡는 쪽도 큽니다. 근데 보통 중앙 쪽 끝내기는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사활 때문에 백이 흙이 다 선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끝내기를 하는 요령은 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순서 매뉴얼은 간단한데 항상 선수가 되는 곳에 먼저 하고 선수하는 거 다 해결한 다음에는 귀나 변에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수 끝내기를 해라. 이게 몇십 년을 두고 내려오는 끝내기 비법인데. 네. 네, 항상 가장 네. 평범한 진리가 네. 가장 좋은 진리일 때는 많은데 그걸 네. 참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비법인데 네. 그 선수 자리 찾는 게 일단 좀 쉽지가 않고 네. 네, 또 중앙이 왠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선수 자리인데 네. 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또 뒀다 까먹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네,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프로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들도 이제 막 이제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짧은 초읽기에 몰리다가 개가도 해야 되고 뭐 수도 봐야 되고 또 아주 계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저걸 했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고 네.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 끝내기 안 네. 해놨다가 네. 역끝내기를 당하면서 네, 역전패를 당하는 네. 그런 코스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20대 후반이 가면은 이제 막 계산의 어떤 정확도나 그렇게 처리 능력이 조금씩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요. 역전패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장 계산이 정확할 때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고 하고요. 네. 계산만 놓고 따지면은 신진서 선수가 지금 가장 좀 왕성할 때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계산이 가장 잘 되는 나이의 신진섭 네. 8단에게 탕웨이신 구단이 오늘은 집으로 따라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희신 선수는 원래 분리할 때 뭔가 흔들기. 네. 그 상대를 좀 계속 좀 약간 괴롭히면서 네. 상대를 좀 못 견디게 해서 유리한 쪽에 좀 반발하게 하는 그런 수법들이 아주 능기인데 지금은 오늘 바둑은 아주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일주일도 채 열리기 전인데 삼성화재의 결승에서 네, 게다가 첫 판을 이기고 나서 네. 두 번째 판도 다 이긴 바둑인데 역전패 당했어요. 그게 타격이 가장 네.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타격이 삼국도 좀 약간 무기력하게 졌고요. 네. 오늘 대국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많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좀 컨디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회복해내는 능력도 어찌 보면 좀 실력이라고 네, 볼 수 그렇죠. 있는 측면이 네. 있어요. 네. 다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인류 기사라면 특히 그런 면에서 자기만의 방식이 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옛날 일본의 그런 뭐 유명하신 분들은 주로 뭐 술 한잔을 한다든지 네. 사람과 어울리면서 네, 그런 거를 이제 달래는 측면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인류들을 보면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 운동을 통해서 좀 바꾸는데 바둑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바둑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둑을 더 많이 두고 네. 바둑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사가 이제 박정원 선수인데 네. 이제 박정원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바둑을 졌답니다. 그래서 그 상대도 굉장히 센 기사죠. 네. 근데 바둑을 졌는데 하루 종일 바둑을 두고 집에 가서 인터넷 바둑을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필 그 그날 상대와. 대국을 한 상대가 접속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루 종일 바둑을 뒀는데 인터넷에 또 뒀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첫날 낮에 졌으니까 네. 인터넷 바둑도 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설은 박정원 선수가 이길 때까지 두고서 한 판 이기고 끝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그 집념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운동으로 이렇게 좀 풀고 그런 기사도 많았는데 바둑으로 쌓인 건 바둑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김만수 8단은 어떤 쪽으로 풀고 계신가요? 바둑 요즘에는 네. 네. 요즘에는 뭐 한 판 배우는 후배들한테 한 판 배우는 입장이라. 네. 아, 근데 또 너무 이상하게 겸손하게 바둑을 말씀해 주시네요. 지면은 네. 이 후배들에게 당연히 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막상 지면은 굉장히 좀 쓰린 면이 아프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둑으로 풀기에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네.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아이들과 놀아주시는군요. 네. 자, 이제 한 집
집짜리밖에 없네요. 네. 한 집짜리밖에 없습니다. 이 바둑 두실 때 특히 이 바둑 팬들이 기원에서 이렇게 바둑 두시는 거 보면은 다 두다가 막판에 사고 터진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다죠. 네. 공배 배우다가 그렇죠. 승부 네.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또 노련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여기를 이제 한 집짜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안 하는 두는 겁니다. 거죠. 네. 상대가 두다가 잊어먹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끝내기를 뭐 하나 쓱 하고 있는데 상대가 한 집 요거밖에 없네라고 두다가 딱 네. 두 점이 잡히는 네, 거죠. 자충 때문에 걸리죠. 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한 번만 물려달라.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못 물려주다. 못 물려주죠. 네. 이거 아니면 지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끼리 왜 그러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시는 너를 안 본다라고 하시면서 다음날 또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네. 공배 배울 때 사고가 제일 많이 터져요. 그래서 정말 흔히 나오는 코스네요. 네. 근데 이상하게 매번 이렇게 바둑 팬들에게 초청을 하시거나 네. 이게 가면은 이상하게 갈 꼭한 때마다 번은? 네.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그런 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그러면 네, 곤란하죠? 참 네.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배를 메우는 요령이 있는데 한 집짜리 하다가 사고도 많이 터지지만 네. 공배 메우다가 보통 이제 공배를 메우면은 이 항상 자기 약점이 되는 데를 먼저 메워야 됩니다. 네, 어차피 네. 지켜야 하는 자리를 먼저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통 이런 데 두거든요. 이런 데 하다가 끝내길 메우다가 여기 둬야 된다고 깜빡 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두다가 네, 이렇게 둬서 자충이 나는 경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공배 메우실 때는 네, 결국은 약점을 지켜야 되는 곳부터 메워야 됩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프로들의 바둑, 여러분들 바둑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공식적으로 공배도 바둑이 한 수죠. 네, 수죠. 네네. 그래서 네. 모든 공배가 완료된 시점이 이제 개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관전하실 기회가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제 프로들은 끝내기를 어떻게 하나, 혹은 공배를 메울 때도 어떻게 두나 이거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네, 한 집짜리인데요. 네. 네, 원래 그쪽을 다 돌놔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해놨네요. 컨디션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크게 이쪽을 뭐 안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니까 찌르고, 네, 이것도 네, 다 해놨어야 단수도. 되는데 네. 네, 뭔가 좀 후속 끝내기를 한번 하니까 역으로 좀 반대로 당해서 이게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이 정도 되면 승패와는 약간 무관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네, 또 신진서 선수가 또 그만큼 판을 정리를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대결이 지금 1대1이 될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정말 상대팀 선수들의 총점으로 갈라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것도 동점이 될 경우 가능성도 굉장히 있죠. 높죠. 네, 네네, 지금 또 6개 팀이기 때문에. 네, 4라운드인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일본과 대결에서 일본뿐이 아니라 모든 대결에서 다 이겨놓고 봐야 돼요. 네. 한 판이라도 지면 사실상 그게 끝일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타이페이에 천스위엔 선수가 오히려 복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국에서 원래 바둑 네. 유학을 하고 갔던 기사인데다가 네. 또 대만에서 오랫동안 1인자 네. 자리를 차지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스위엔 선수가 한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다가 이제 대만 타이페이로 귀국을 했는데요. 우리의 승리와 어떻게 둔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추첨을 통해서 네 판을 두니까 원래는 6개 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팀과는 대구를 안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 누군가 어느 팀이 서로 한 번은 안 두게 되는데 약간 이게 대회 방식이 좀 명쾌하진 원래는, 않아요. 예, 두려면은 전부 다 두게끔 네. 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약간은 지금 이제 복불복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있죠. 네, 약점이 되는 곳부터 끝내기로 보면은 여기 한 집, 여기도 한 집, 두 개 똑같이 한 집씩 있으니까 네, 바둑이 내가 유리하다 그럴 때는 약점을 먼저 지키는 게 집하고는 상관이 없이 중요한 먼저 하면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 마인드 게임즈는 바둑만 하진 않죠. 바둑도 있고요. 네, 체스. 바둑, 체스, 체커, 네. 그리고 중국 장기가 예. 있다고 그리고 하는데요. 네, 브릿지 게임도 네. 같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좀 마인드 스포츠 즉 어떤 머리를 써서 하는 게임 쪽은 다 묶어왔고 네. 올림픽처럼 좀 키우는 좀 게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네. 시합입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바둑 프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배워보지를 못해서 예, 정확한 룰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체커는 배워본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체커도 상당히 예, 유럽 쪽에서 저는 네. 이제 그때 잠깐 바둑 대회를 갔다가 배우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게 하면서 좀 순식간에 네. 또 승부가 바뀌기도 그렇죠. 하고 고수와 실력 차이가 많이 네.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체커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체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잘 두시기 때문에 네, 설명을 특별히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바둑은 우리가 제일 잘 두는데 네. 체스는 제일 약하다 그래요. 아, 네, 한국 그래요? 선수들이 제일 약하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랭킹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요. 예, 네. 하는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체스 하시는 분들은 네, 다 좋은 멤버들이 바둑으로 가기 때문에 우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무래도 바둑이죠. 네. 네. 그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는 이 한국의 바둑 네. 자체가 이제 전통 종목이기도 한데다가 네. 이제 또 1위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오다 네. 보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창호 구단, 이창호 그렇죠. 키드 예. 세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잘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바둑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있죠. 또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중국이 13억, 4억 인구인데 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4천만, 5천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불가능하다. 거예요. 네, 근데 이 축구와 바둑이 유일하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자부심, 특히 중국 현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바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전국에 질 때마다 가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왜 지냐? 네, 아쉬워하시죠. 우울하다. 네. 타지에서 그게 네, 유일한 희망이다 하시면서 어떤 네. 비즈니스를 하거나 프로 갈 때 네.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리창 총리도 주석. 그런 바둑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아, 리커창 총리. 네, 예. 바둑 현재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바둑을 통해서 얘기를 풀어가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례로 그 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1, 2위가 바둑과 축구라고 네. 하는데 유독 그 분야에서 한국이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예전에 비하면 일단 한국 선수들이 조금 이제 성적이 떨어지니까
좀 한국 선수들이 이런 면도 좀 알고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배를 메우는 건데요. 이제 약점이 되는 곳부터 서로 메웠죠. 네, 백은 아까 여기를 이제 제일 먼저 메웠고요. 네. 또 흑도 이제 이런데 여기 두니 여기 백도 여기를 이제 뒀습니다. 단수 치니까 2였습니다. 약점이 되는 곳 그런 쪽을 먼저 둡니다. 이 긴장이 풀어지면은 공배 메우다가도 사고가 나죠. 그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종종 네. 제가 한 20년에 한 번꼴로 사고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프로 바둑에서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공배만 남았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두어지는 바둑이 많이 줄어든 까닭이 이렇게 한 번 딱 승패가 결정돼 버리면은 회복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네. 이 바둑이 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이 박정원 커제 바둑은 처음부터 난타전이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약간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오늘 내용의 두 바둑을 보셨습니다. 예, 오늘 중국의 탕웨이신 구단이 처음에 중국식을 펼치고 또 그 다음에 3-3을 바로 파는 알파 고수까지 모두 다 들고 나왔지만 신진섭 8단이 정말 마무리를 잘한 네.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진섭 8단이 100으로 7집 반승을 거둬냈습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단체전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단체전 중국과의 대결 거의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던 대결에서는 1대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일본 그리고 네. 중화 타이페이와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전과 달리 뭐 일본, 대만, 그다음에 유럽도 실력차 굉장히 촘촘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네, 이후 대국도 좀 조심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한국팀이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또 개인전과 혼성 페어까지 쭉 놓치지 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